상법 제3편 회사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신주의 종류와 수. 제2호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 무액연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제3호 신주의 인수 방법. 제4호 현물 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금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5호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제6호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7조 액면 미달의 발행. 제1항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저 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제1항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3항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에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1항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 인수에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 인수에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420조 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제28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계기한 사항. 제2호 제302조 제2항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계기한 사항. 제3호 제41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계기한 사항. 제4호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 조건과 미상 가격. 제5호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제6호 주식 발행의 결의연월일. 제420조 2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제1항 제416조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 제6호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 제1항의 기일에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신주인수권 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호 신주인수권 증서라는 뜻의 표시. 제2호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제3호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제4호 일정 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420조 2.3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1항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제2항 제336조 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0조 2사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0조 2호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1항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1항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2항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 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제1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에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 장부에 적혀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항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 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4항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제5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 혜택의 효과. 제1항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에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 의무가 있다. 제2항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4조 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 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1항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5조 준용 규정 제1항 제302조 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 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제2항 제305조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6조 미상가격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 등기에는 미상가격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 제1항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9조 신주 발행 무효의 소 신주 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430조 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1조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의 효력 제1항 신주 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 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2조 무효 판결과 주주의 환급 제1항 신주 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금액이 전조 제1항의 판결 확정 시에 회사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제339조와 제34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33조 정관 변경의 방법 제1항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4조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제435조 종류주주 총회 제1항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제3항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제436조 준용규정 제344조 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제437조 삭제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1항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해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 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제3항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 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1항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해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해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1조 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제1항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43조 단주의 처리 제1항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에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에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회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항 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4조 삭제 제445조 감자 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 사청산 인파상관제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 준용 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6조 2 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1항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호 대차 대조표 제2호 손익계산서 제3호 그 밖의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7조 2 영업보고서의 작성 제1항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7조 2.3 재무제표 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의일에 6주간 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 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7조 2사 감사보고서 제1항 감사는 제447조 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감사 방법의 개요 제2호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제3호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제4호 대차 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제5호 대차 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제6호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제7호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제8호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제9호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 제10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제3항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공시 제1항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 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제1항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 이사는 제447조 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9조 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1항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호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제2호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 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 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 자본금 제1항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제2항 회사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 해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3항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 주식을 액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제452조 삭제 제453조 삭제 제453조 2 삭제 제454조 삭제 제455조 삭제 제456조 삭제 제457조 삭제 제457조 2 삭제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 자본준비금 제1항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 합병이나 제530조 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 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1항에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제5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 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1조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1항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제1호 자본금액 제2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제3호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액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제2항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 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항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 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462조 2 주식배당 제1항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항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3항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제5항.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 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제340조 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2조 2.3 중간 배당. 제1항.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하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야 2조에서 중간 배당이라 한다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제1호.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액. 제2호.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제3호.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제4호. 중간 배당에 따라 당의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3항. 회사는 당의 결산기의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당의 결산기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 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 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4조 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 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제6항. 제399조 제2항 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 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2조 이사 현물 배당. 제1항.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호.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2호.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제463조. 삭제.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4조의 이익배당의 지급 시기. 제1항.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 2.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65조. 삭제.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 부열람권. 제1항.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의 검사. 제1항.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의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 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4항.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67조 2 이익 공여의 금지. 제1항.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제2항.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제4항.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 변제권. 신원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 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저당권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제1관 통칙. 제469조 사채의 발행. 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제1호. 이익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제2호.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제3호.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제3항.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470조. 삭제. 제471조. 삭제. 제472조. 삭제. 제473조. 삭제. 제474조 공모 발행, 사채청약서. 제1항.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항.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회사의 상호. 제2호.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제3호. 최종의 대차 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제4호. 사채의 총액. 제5호. 각 사채의 금액. 제6호. 사채 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제7호. 사채의 이율. 제8호. 사채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 방법과 기한. 제9호.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 금액과 시기. 제10호.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제11호.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제12호. 삭제. 제13호. 사채 모집에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2.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 제4항 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제14호.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제15호. 명의계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영업소. 제3항. 사채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5조 총액 인수의 방법.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에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제476조 납입. 제1항.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제2항. 사채 모집에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 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77조. 삭제. 제478조 채권의 발행. 제1항.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2항.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호. 채권의 번호. 제2호.
제47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5 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3 호 제13호 2 및 제13호 2 3에 규정된 사항. 제3항 회사는 제1항의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제1항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제337조 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0조 기명식, 무기명식 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0조 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의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80조 2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1항 은행, 신탁회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제2항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제3항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 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1항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1항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항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사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 지급 청구를 하고 이권과 상환하여 이자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4항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1호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제2호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 제5항 사채관리회사가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 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제2항과 제5항의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하는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항 사채관리회사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84조 2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1항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사채관리회사가 이 법이나 사채권자 집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1항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 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86조 이권음결의 경우 제1항 이권 있는 무기명식의 사체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의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제2항 전항의 이권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제1항 사체의 상환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항 제484조 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제3항 사체의 이자와 전조 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88조 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사채권자 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체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제2호 채권의 번호 제3호 제474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 2 및 제13호 이상에 규정된 사항 제4호 각 사체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제5호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제6호 각 사체의 취득연월일 제7호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제489조 준용규정 제1항 제353조의 규정은 사채 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제2항 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관 사채권자 집회 제490조 결의사항 사채권자 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제491조 소집권자 제1항 사채권자 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제2항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 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366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항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이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491조 2 소집의 통지 공고 제1항 제363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에 3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2주 전에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2조 의결권 제1항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 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제2항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의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1항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 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36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청구 사채권자 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5조 결의의 방법 제1항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제2항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사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항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채권자 집회 전일까지 의결권 행사 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에 포함한다. 제6항 사채권자 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 의사를 준용한다. 제496조 결의의 인가의 청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1항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제1호 사채권자 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사채 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제2호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제3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제4호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제2항 전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제498조 결의의 효력. 제1항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2항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00조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 제1항 사채권자 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 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제501조 결의의 집행.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로서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485조 제1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준용한다.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484조, 제485조 제2항과 제487조 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04조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사채권자 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505조 삭제. 제506조 삭제. 제507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제1항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제508조 사채권자 집회의 비용. 제1항 사채권자 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 제2항 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제509조 수종의 사채 있는 경우에 사채권자 집회.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 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10조 준용 규정. 제1항 제368조 제2항 제3항 제369조 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 집회에 준용한다. 제2항 사채권자 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항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 해소. 제1항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항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512조 대표자 등에 의한 취소 해소.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한한다. 제3관 전환사채.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1항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전환사채의 총액. 제2호 전환의 조건. 제3호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제4호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5호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에 제6호 주주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에 제3항 주주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13조 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1항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418조 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3조 2.3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1항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에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4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4조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 제1항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호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제2호 전환의 조건 제3호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제4호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5호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2항 삭제 제514조 2 전환사채의 등기 제1항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전환사채의 총액 제2호 각 전환사채의 금액 제3호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제4호 제51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정한사항 제3항 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항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15조 전환의 청구 제1항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의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6조 준용규정 제1항 제346조 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 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항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관 신주인수권 부사채 제516조 2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발행 제1항 회사는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총액 제2호 각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3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4호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제5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상환에 가름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 2구 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제6호 삭제 제7호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제8호 주주의 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제3항
각 신주인수권 부사체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항 주주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부사체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 제513조 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6조 이 3신주인수권 부사체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1항 주주가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 부사체에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6조 2제 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한 사항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4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6조 2사 사채청약 서채권 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 부사체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 채권 및 사채원부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 2호 제1항의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호 신주인수권 부사체라는 뜻. 제2호 제516조 2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제3호 제516조 2구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제4호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516조 2호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제1항 제516조 2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호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제2호 회사의 상호. 제3호 제516조 2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제4호 제516조 2사 제3호에 정한 사항. 제5호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516조 2호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1항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제2항 제336조 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6조의 7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6조 28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등기. 제1항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사체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호 신주인수권 부사체라는 뜻. 제2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제3호 각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금액. 제4호 각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납입금액. 제5호 제516조 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제2항 제514조 2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6조 2구 신주인수권의 행사. 제1항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 제3항 또는 제516조 27에 따라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항 제302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제516조 20 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 2구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에 납입을 한 때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16조 21 준용 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 2 및 제516조 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 부사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7조 해산 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제1호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2호에 정한 사유. 1위 제530조 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2호 주주총회의 결의. 제518조 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19조 회사의 기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기속할 수 있다. 제520조 해산 판결. 제1항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제2호 회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제2항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520조 2 흉년회사의 해산. 제1항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서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 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21조 2 준용 규정. 제228조와 제229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1항 회사가 합병을 하면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승인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22조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1항 이사는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일에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호 합병계약서. 제2호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제2항 주주 및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2조 2 3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제1항 제522조 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527조 2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제2호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제3호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 주식의 총수 종료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제4호.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 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제6호. 합병을 할 날. 제7호.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8호.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 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제9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523조 2의 합병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1항. 제342조 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 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2항. 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된 사항과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 소재지. 제2호.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제3호.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제4호.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제523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제6호.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1항.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전이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제1항.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 5의 절차의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 3제 사망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제3항.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가름할 수 있다.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1항.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 5의 절차의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항.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제3항. 제308조 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제4항.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가름할 수 있다. 제527조 2 간이합병. 제1항.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 23 소규모 합병. 제1항.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 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 대조 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제5항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 이상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7조 이사 이사감사의 임기 제1항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제2항 삭제 제527조 2호 채권자 보호 절차 제1항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의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 2 및 제527조 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로 본다. 제3항 제2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27조 2호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 공시 제1항 이사는 제527조 2호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의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 제522조 2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8조 합병의 등기 제1항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가름하는 공고1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가름하는 공고1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항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 사채 또는 신주인 수권 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9조 합병 무효의 소 제1항 합병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 관제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30조 준용 규정 제1항 삭제 제2항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 2, 제374조 제2항, 제374조 2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항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항 제339조와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지을권에 준용한다. 제530조 2 회사의 분할 합병 제1항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한 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항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한 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 이하 분할 합병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3항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한 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 합병할 수 있다. 제4항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할 수 있다. 제530조 23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1항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승인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 2.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제4항.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 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항. 삭제. 제6항.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30조 2사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 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2장 제1절의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 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0조 의호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1항.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이하 단순 분할 신설 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제2호. 단순 분할 신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 주식 무액면 주식의 구분. 제3호. 단순 분할 신설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 주식의 수, 액면 주식 무액면 주식의 구분. 제4호.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 분할 신설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5호.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6호. 단순 분할 신설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제7호. 단순 분할 신설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제8호. 제530조 2 구제2항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2. 분할을 할 날. 제9호. 단순 분할 신설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10호. 단순 분할 신설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제2항.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호.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액. 제2호. 자본 감소의 방법. 제3호.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제4호. 분할 후의 발행 주식의 총수. 제5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제6호. 정관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제530조 2호 분할합병 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 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1항.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 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 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 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제2호.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제3호.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4호.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제6호.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제7호. 제530조 2 구제3항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8호. 각 회사에서 제530조 2 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제9호. 분할합병을 할 날. 제10호. 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11호. 분할승계회사의 정관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제2항.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호.
제530조 2호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8호 이 제9호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제2호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 이하 분할합병 신설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제3호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제4호 각 회사가 분할합병 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제5호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6호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 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제7호 분할합병을 할 날. 제3항 제530조 5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항 제342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5항 분할승계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530조의 7 분할 대차 대조표 등의 공시. 제1항 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 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의의 2주 전부터 분할에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호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제2호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 대조표. 제3호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 대조표. 제4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2항 제530조 6 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의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에 등기를 한 후 6개월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호 분할합병계약서. 제2호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 대조표. 제3호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3항 제522조 2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0조 28 삭제 제530조 2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1항 분할회사, 단순분할 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 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에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 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제3항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 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4항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 2호를 준용한다. 제530조 2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 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530조 21 준용규정. 제1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 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 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2항 제374조 제2항 제439조 제3항 제522조 23, 제527조 2, 제527조 23 및 제527조 2의 등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0조 22 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제1항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 회사 내 사유와 그 연월일 제2호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33조 회사 재산조사 보고 의무 제1항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 목록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재산 목록과 대차 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4조 대차 대조표 사무보고서 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 공시승인 제1항 청산인은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 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감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청산인은 정기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항 제448조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항 청산인은 대차 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35조 회사채권자의 최고 제1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서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제536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제1항 청산인은 전조 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항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1항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자녀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자녀재산에서 공제한다. 제538조 자녀재산의 분배 자녀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제1항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2항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540조 청산의 종결 제1항 청산 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1조 서류의 보존 제1항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 종결에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 방법을 정한다. 제542조 준용규정 제1항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제2항 제362조, 제363조 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 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 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 제3항, 제449조 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542조 2 적용 범위 제1항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 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 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제2항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42조 2.3 주식 매수 선택권 제1항 상장회사는 제340조 2제 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키용자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 8제 2항 제5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제2항 상장회사는 제340조 2제 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항 상장회사는 제340조 2제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 3제 2항 각 호의 사안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 감사 또는 키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키용자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 상장회사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 4제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상장회사의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 이사 주주총회 소집 공고 등 제1항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일에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 제1항의 소집 통지를 가름할 수 있다. 제2항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안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양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42조의 8제 1항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 2호 이사감사의 선임 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 4제 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2조 2육 소수주주권 제1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 2,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분의 5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 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분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만 분의 5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 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 제408조이고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 제324조, 제408조이고 제415조, 제424조 2, 제467조 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 2, 제324조, 제408조이고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항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 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9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 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10항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 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42조의 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1항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해에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 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 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1항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해에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 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 2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제4항 삭제 제542조의 7 제542조의 8 독립이사의 선임 제1항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 제382조 제3항의 사회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 제3항 각 호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1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호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호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이하 최대 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제6호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이하 주요 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 제7호. 그 밖의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항. 제1항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 2회 위원회 이하 2조에서 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회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 2 제1항, 제542조 6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 정기주주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에 해당 일의 6주 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542조 2구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1항.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의 거래상의 신용 위험이 따르는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주요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제2호. 이사 제401조 2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제3호. 감사.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제1호.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제2호.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제3호. 그 밖의 상장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제3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호. 단일 거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제2호. 해당 사업 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 거래. 제4항.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2호.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제542조 23금 감사.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 이하 상근 감사라고 한다를 한 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1호. 제542조의 8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제3호. 제1호 및 제2호의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42조 21 감사위원회.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 2제 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호. 의원 중 한 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제2호.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 제3항. 제542조의 10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의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4항.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의원인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호.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 2제 2항의 요건. 제2호. 제415조 2제 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 2제 2항의 요건. 제542조 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제542조 21제 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 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제2항. 제542조 21제 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원 중 한 명 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의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의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 달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항.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6항.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 사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 보고서를 주주총회 일의 일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7항.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제8항. 회사가 제368조의 사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542조의 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제542조의 11제 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 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제2항. 제542조 21제 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원 중 2명 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의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의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 달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항.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6항.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 사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 보고서를 주주총회 일의 일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7항.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제8항. 회사가 제368조의 사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542조 22, 제542조 2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3항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명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5항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3호 그밖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항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 제7항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항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항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0항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항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제6항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2항 그밖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 24 전자주주총회. 제1항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 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항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4항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항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 방법,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 요건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 24, 제542조 2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제1항 상장회사가 제542조 2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항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6항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 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 25